안녕하세요, 루가트입니다.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레이어에 따라서 그려보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캔버스를 열어줄 거예요. 캔버스는 2000픽셀에 2700픽셀로 맞춰서 새롭게 창작을 해주시면 돼요. DPI는 300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럼 이런 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그리기 가이드를 낀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격자 크기를 330으로 맞춰주세요. 짠!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 그리기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우선 기본 스케치는 서예에서 모노라인으로 해줄게요. 지금은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따라 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그리는 칸수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은 레이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한 그림 프레임이더라도 좀 다양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일단 기본 배경이 되는 그림 세팅을 먼저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아늑한 방 안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우선 인테리어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창틀이고요. 큰 창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4계절을 그릴 거기 때문에 큰 창을 우선 그려줄 거고, 그리고 뭐 탁자랑 암체어 이렇게 좀 아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가구들로 꾸며봤어요. 우선 그 직선 그리실 때 선 그리신 다음에 꾹 누르고 계시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지금처럼 창틀 스케치를 끝내주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메인 스케치가 아니고 지금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기 가이드를 끈 다음에 레이어에 들어가서 레이어에서 불투명도를 낮춰주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다시 킨 다음에 이 위에 이제 진짜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아까 했던 것처럼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린 선 위에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색상을 입힐 거예요. 컬러 드롭 아시죠? 저희 채색 영상에 나오잖아요. 컬러 드롭으로 색을 이렇게 입혀주시면 됩니다. 배경 부분 색깔은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아서 살짝 톤을 낮춰서 배경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틀 색상을 넣어야겠죠? 직선 잡으신 다음에 그 안쪽으로 색을 밀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밑그림을 그려놔서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 그렸던 스케치 라인이 그대로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가구 채색을 할 건데요. 브러쉬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채색을 할게요. 좀 원목 탁자로 그리고 싶어서 월넛 색상이죠. 좀 어두운 월넛 가구 느낌으로 바로 그 위에다가 색을 입히고 있어요. 그냥 색칠하듯이 색상은 입혀주시면 되고요. 저는 약간 이런 나무 무늬도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나무 결도 표현해줬고, 제가 이거 되게 자주 그리는 건데 이 바구니 인테리어에 아주 효과적인 라탄 바구니죠. 바구니도 대략 형태를 잡아서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따가 추가적으로 묘사는 더 할 건데요. 우선은 지금 여기 이런 게 있다 보여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소파 암체어인데 이거를 색깔 정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좀 다 잠시 꺼두고, 배경 레이어는 꺼두고 지금 가구 색상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각져 있지 않아서 굴곡되어서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해주신 다음에 손가락 문지르기로 이렇게 좀 문대주시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좀 부드럽게 면이 형성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입혀주신 다음에 여기 경계된 면도 문지르기로 이렇게 좀 문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쿠션처럼 이렇게 구멍 뚫려갖고 뭔지 아시죠? 이거 문양 이렇게 뽕뽕뽕 구멍 뚫려서 푹신푹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표현을 해주려고 지금 그 부분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런 게 다 디테일이에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해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명암을 또 줄 거예요. 그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느낌 주려고 살짝 어두운 느낌,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줬습니다. 좀 더 쿠션이 있어 보이죠? 빵빵해 보이죠? 이렇게 해줬고, 자, 이건 사실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기본 안쪽 인테리어를 그려준 거기 때문에 메인은 아니고 약간 빛 들어온 것처럼 빛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창에서 빛이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하나 더 그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색을 좀 밝게 뽑아서 라인을 그대로 쭉 그린 다음에 우리가 컬러 드롭을 해줄 건데, 지금 가구 레이어가 배경 레이어보다 위쪽에 있어서 살짝 지금 선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지우개 라인으로 일직선 그은 다음에 꾹 누르고 계시면 우리 직선 그리는 것처럼 지우개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근데 뭔가 심심해요. 그래서 제가 동물을 그렸어요. 약간 검정 고양이들이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고양이들은 사색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창문 너머에 계절이 바뀌는 그런 어떤 풍경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 풍경을 바라봐주는 동물, 야옹이 친구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도 2마리, 1마리면 외로우니까 2마리를 그렸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림 귀엽지 않나요? 고양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2마리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창밖을 내다보는 고양이들이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지를, 그 풍경을 그리면 되는 건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영상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많이 활용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보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그림자 지는 부분, 어두운 부분 살짝 마무리 해주고 있고요. 끝! 이제 아까 제가 더 마무리 해준다고 했었던 우리 바구니 묘사 살짝 들어갈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묘사를 좀 해줬고, 바구니 안에도 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튤립 같은 거 몇 가닥, 몇 송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안쪽에 그림까지 좀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최대한 다른 색깔 많이 섞어 쓰는 걸 좋아해서 같은 튤립이다 하더라도 줄기를 좀 다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해줬어요. 꽃도 주황색 튤립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노란색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그냥 유칼립투스 같은 그런 조화 같은 것도 몇 개 이렇게 넣어서 그려줬습니다. 이러면 좀 뭔가 화려해졌죠? 역시 꽃이 생명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오늘 밑바탕이 될 그림은 완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가장 밑에 하나를 깔아주세요. 오늘 이제 벚꽃은 다 갔지만 이제
우리가 본부터 해줄 건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그 가장 계절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큰 나무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 나무로 우리가 지금 창 밖에 어떤 계절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나뭇가지는 최대한 화려하게 큼직큼직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엄청 큰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집 마당에 진짜 큰 오래된 나무가 있다. 그런 나무를 내가 그린다 생각하시고 가지를 활짝 뻗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이름은 뭐 나뭇가지 그렇게 대충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그 위에 하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벚꽃 하면 핑크죠. 그래서 이제 벚꽃을 표현해 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대충 막 벚꽃을 그리는지 봐주세요. 다 생각이 있게 그리는 거긴 하지만 얼핏 보면은 진짜 막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몽우리를 내가 그린다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이실까봐 안 보이신 분들은 밑에 오른쪽 하단 화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되게 막 그리는 것 같은데 엄청 쉬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 상태로 반복하고 다양한 색상을 쓰면요. 되게 예쁜 화려한 벚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벚꽃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색상을 또 한번 섞어서 썼고요. 나무까지도 아까보다는 살짝 밝은 나무가지를 몇 개를 더 그려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서 그려나가시면 굉장히 풍성한 그런 벚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얀색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하얀색 벚꽃도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꽃잎 떨어지는 것까지 그려주시면 더 예쁜 벚꽃이 완성이 되죠. 다들 꽃 보러 가셨나요? 이번 봄에는 너무 꽃이 빨리 져서 좀 아쉬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렸고 레이어를 하나를 더 깔아줄 거예요. 왜냐면 하늘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봄이기는 하지만 봄에도 하늘 색깔이 이쁘잖아요. 지금은 오늘은 좀 황사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늘 색깔도 잡아서 표현해주시면 좋습니다. 짠! 됐고 이제 아까 벚꽃 그렸었던 레이어에 잎사귀 같은 것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봄이니까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래서 잎사귀도 살짝 해주시고 이러면 얼추 봄이 되었습니다. 봄 그림은 이렇게 또 끝이 나요. 그럼 이 이름에서 봄으로 레이어 이름을 수정해주시고 그 아래에 이제 봄 레이어는 꺼주신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릴 건데 이번엔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울창한 나무잖아요. 굉장히 초록 색깔이 많은 푸릇푸릇한 그런 울창한 나무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밑색을 깔아주세요. 첫 번째로는 그냥 좀 연한 초록이를 잡아주신 다음에 밑색을 쫙 좀 깔아주신 후에 우리가 항상 하는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풍성하게 잎을 그려줄 건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그냥 대략 형태를 어느 정도 잡으면서 그냥 색칠한 거거든요. 그 위에 지금 색깔을 살짝 어둡게 해서 똑같이 지금 색깔을 그냥 얹고 있어요. 얹어서 더 그리는 거예요. 약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하나 약간 잎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색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도 아까 벚꽃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짝 색깔의 변화를 주신 다음에 좀 추가를 더 해주시면 좋고요.
이후로 갈수록 조금씩 잎사귀도 좀 더 색깔을 어둡게 낮춰주신 다음에 그려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더 밀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밀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울창해지고 있죠. 매미가 올 것 같지 않나요? 매미 엄청 많은 나무일 것 같다.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 군데군데 가지도 좀 그려주셔야 좀 더 실감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더 키우셔도 되고. 짠! 여름 완성! 레이어 이름은 바로바로 변경을 해주세요. 헷갈리니까. 여름. 자, 그 다음 레이어를 또 연 다음에 이번에는 가을이겠죠? 가을은 단풍이니까 주황색으로 갈게요. 주황색상을 잡은 다음에 단풍잎을 그려주실 건데요. 사실 그 단풍잎의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 뭐 정확히 안 잡아주셔도 대충 느낌만 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여름을 그리는 것처럼 막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색칠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아니고 단풍잎을 하나하나를 그리는 것처럼은 그려줄 거예요. 보시면 지금 잎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죠. 근데 다만 이것 또한 여러 색상을 쓴다.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저는 그래서 이거 잎을 그릴 때 별 모양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이게 단풍 그 잎을 그리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모양 그린다. 별 느낌의 나무를 그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 느낌의 잎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고 단풍나무를 그려줬습니다. 이런 느낌? 이것도 나뭇가지 더 추가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위에 단풍잎을 더 추가를 해주시고 단풍잎도 막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단풍잎도 표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을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나무의 색깔이 이렇게 정말 색색깔로 변할 수 있는지 계절이 바뀌는 거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까 봄에 그려줬었던 하늘 레이어인데요. 가을 하면 여러분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하늘이 뭔가 좀 더 쨍한 하늘색이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좀 추가로 더 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이 대표적인 가을이잖아요. 가을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시면 살짝 그 그라데이션을 주시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금 연해질 수 있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살짝 투명도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사실 구름이 없게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파란색이니까 단풍들이 좀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풍을 위해서 오늘은 그래도 이 가을이 단풍이 예뻐야 되니까 살짝 지금 수습하고 있어요. 너무 파랑이가 많아져서. 구름도 좀 넣어주고 아래쪽에는 살짝 지워준 다음에 그냥 좀 브라운톤 계열을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돌담 느낌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색깔을 깔아줬습니다. 가을 완성! 또 레이어에 가서
가을로 레이어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마지막 레이어 하나를 더 열어서 뭐 남았죠? 겨울 하나 남았죠. 이제 겨울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그 기존에 그렸던 하늘 레이어는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 하나를 더 열어서 약간 겨울이면 살짝 어두운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저는 좀 탁한 보라 색깔을 배경으로 잡아줬고요. 그런 다음에 나뭇가지 위에 열었던 겨울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뭔지 아시겠나요? 쌓인 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나무에서.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쌓여있는 그런 느낌을 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만 해도 눈이 쌓여있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뭘 더 해줄 거냐면 창틀 위에도 레이어 하나를 더 열어주세요. 여러분 창틀에도 이렇게 눈 쌓이는 거 아시죠? 이런 것도 깨야 할 디테일 아닙니까? 이렇게 창틀에도 눈이 쌓여있다. 이렇게 진짜 막 눈 쌓여있는 것 같아. 눈이 엄청 많이 왔나봐요. 눈사람도 그려줬어요. 귀여워. 그럼 눈이 내리는 것까지 그려주면 좋겠죠? 다시 배경 레이어로 가서 여러분 그 스프레이로 가신 다음에 털어주기 브러쉬로 눈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정해주시고 톡톡톡 브러쉬로 이제 눈을 그려주실 건데 이 정도 사이즈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한 중간 정도의 브러쉬 크기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눈이 그려져요. 지금 약간 한방눈 내리는 것처럼 눈이 많이 내린다라는 거를 그려줬고 이 상태에서 그래도 좀 우리 붙어있는 몇 가닥의 나뭇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잎새 느낌으로. 그래서 대충 이 가지 위에다가 나뭇잎 또 몇 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잎사귀, 잎 몇 개 이렇게 더 그려주고 뭐 잎 위에도 눈이 쌓이겠죠? 눈 조금 쌓인 것처럼 그려주고 눈을 그리니까 되게 겨울도 화려한 그림이 됐어요. 겨울 이렇게 끝났으면 레이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려줬던 레이어 2개를 합칠게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겨울로 변경을 해주세요. 저희 처음에 그렸던 창틀 레이어에 다시 잡아주신 다음에 이거 그냥 그 창틀 두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어두운 색 하나 잡아서 라인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뭔가 아쉬워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됐고 아까 우리가 겨울 레이어를 합쳐버려서 나뭇가지 레이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시 나무 레이어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거가 있어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그 그림을 쓸 수 있거든요. 다시 나무 레이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레이어에 따라서 봄 그림도 될 수 있고 가을 그림도 될 수 있고 여름 그림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름, 봄 그림 갑자기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 그림 하나를 그렸을 때 다양한 그림을 또 그리실 수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는 그냥
완성인데 제가 더 하고 싶어서 몇 가지를 추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어들끼리 이렇게 합쳐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시죠? 레이어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그림을 다 끝내신 다음에 레이어들끼리 드래그를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셔도 좋아요. 지금은 묶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을이니까 가을 그림도 우리가 더 묶을 수 있겠죠? 하늘이랑 나뭇잎이랑 나무 레이어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에 그 레이어를 껐다 켰다가도 할 수 있거든요. 이동도 가능하고요. 겨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그룹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오늘은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도 여러 느낌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레이어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레이어를 응용한 그림들을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